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장 마감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오늘 오전에 영상을 켰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광고라고 할 수 있죠. 홍보라고 해야 되나? 광고라고 할 수 있죠. 아는 친한 동생이 이 비트겟 이라는 사이트를 진행을 해서 어, 죄송합니다. 이제 뜨죠? 여기 밑에 쪽 보면 비트겟이라고 비트코인 선물 그 다음에 현물 거래소예요. 뭐 실제적으로 요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한국판 김치코인 루나 테라가 뭐 지금 0.01? 뭐 이제 상장 폐지를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깜짝 놀라서 10만원짜리가 영원이 되는 뭐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발생이 됐는데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로 인해서 선물 베팅을 숏으로 했다면 엄청 큰 돈을 버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돈 버는 놈은 돈 번다. 그런 계기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최소 못해도 몇십억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방 베팅, 상방 베팅, 또 레버리지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많은 이 동학개미들이 서학으로 혹은 선물 거래로 많이 이전을 했고, 또 젊은 2030 세대는 비트코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장에서는 하방 베팅을 하면서 그만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뭐 생각을 해본다면 뭐 나쁘지는 않아요. 대신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레버리지도 적당하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비트겟 뭐 공식 제휴사라고 하네요. 뭐 이 코드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뭐 수수료 50% 할인이 된다라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중에 1위는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고 뭐 또 비아비트 뭐 그런 데 있고, 이 비트겟 뭐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가 해외 거래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수수료도 뭐 할인을 받고 나면 거진 비슷비슷합니다. 바이낸스하고 비트겟하고 뭐 수수료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트겟이 바이낸스보다 좀 더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사실 바이낸스가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중에 1위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거. 비트겟은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좋은 점은 아직까지 한국어 지원이 된다라는 거고, 바이낸스는 외국말로 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피 트레이드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텔레그램이든 아니면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문가가 찍어주는 흐름대로 그대로 우리가 투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뭐 극대화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내가 차트를 볼 줄 모르고 방향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따라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무료라는 거, 그런 부분이 이런 전문가들은 이 비트겟에서 활용을 해서 월급 형식으로 이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월급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거고요. 뭐 그다음 뭐 니워드 신규 이벤트는 아직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혹여나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 선물 거래를 해야 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겟 또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코드 할인하면 수수료 50% 할인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중소들이한테도 뭐 맛있는 뭐 과자든 뭐 밥이라도 술이라도 그 동생이 사주지 않겠어요?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고, 차후에 뭐 입금이나 출금, 그 다음에 뭐 매매 방법도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때 영상을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광고가 좀 길었는데요.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금요일날 시장 코스피는 2.12%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33% 상승 마감하였어요. 뭐 시장이 반등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기존에 제가 영상에서 요때 말씀드렸죠. 단기 바닥은 확실히 찍었다고. 그죠? 찍고 나서 반등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 형태를 보면 솔직히 미국 시장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파월의 이 말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죠. 뭐 공식적인 입장은 그래요. 무슨 소리냐?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0.25% 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 사람이 뜬금없이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니까 0.5를 하겠다. 0.75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니까 이번에 0.5로 0.75가 아닌 0.5로 정리가 됐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0.75를 또 할지 0.5를 할지 0.25로 낮출지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월달, 7월달, 9월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돌아서든지 서지 않던지 할 거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요. 실제적으로 9월달까지는 시장이 크게 재미가 없을 거다. 즉 횡보하는 시장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흐름 자체가 자 월봉의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월봉의 기준으로 봐서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언제? 한 9월 못해도 10월까지는 그때 이 파월 의장의 이 금리 인상이 혹여나 0.25로 줄어든다면 왜냐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0.5씩 몇 번씩 못해요. 올릴 수 있는 1년의 한계치가 2%에서 3% 사이이기 때문에 못한다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대신 지금 현재처럼 요 하단 박스에서 움직일 거냐 위에서 움직일 거냐의 관점이에요. 위로 올라온다면 정말 그래도 시장이 좋은 흐름인 거고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다라는 근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있어야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언제까지? 올해 정도는 가끔 한 번씩 탁 튀어 올랐다가 윗골이 달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코스닥은 좀 더 폭넓게 잡아서 요런 박스권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최근에 요 흐름이에요. 그죠? 이 자리를 벗어났다가 결국에는 들어오냐 들어오지 못하느냐의 관점인데 웬만하면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뭐 금상첨화겠죠. 정말 정말 뭐 시장이 돌아선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도 다시 못해도 최소 6천만원 이상 위로 올라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시장은 튼튼하다. 문제가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났다. 곡물 가격도 돌아오고 있다. 원자재 가격. 그런 관점이라면 이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한국만의 이슈. 뭐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했다. 라는 거 아닌 이상은 이 위에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뭐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갖고 한국에 기부하지 않는 이상 뭐 하루 정도 반짝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럴 일은 없다라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올라올 일이 거진 없을 확률이 높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나마 요 안에서 움직이면 다행인 거고 재수가 없다면 어디? 요 밑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요런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또 한 소리 매파적인 발언 뭐 다음 달은 0.75 할까? 라고 얘기 나오면은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뭐 어제 이 투자자 혈안을 좀 보면요. 코스피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죠. 특히나 개관놈들이 그동안 쳐 팔았던 거 거진 다 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거였으면
그제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지들 돈 아니니까 뭐 팔았다 샀다 하면서 난리가 한다라는 거죠. 코스닥도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긍정적인 일단 바닥에서 흐름은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들어왔던 요 물량들이 언제 나가느냐만 우리는 보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인 건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작 전의 모습과도 비슷은 하지만 다른 점은 뭐다? 봉의 길이가 짧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 750까지 밀렸다면 코로나 이 초창기 때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혹여나 V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요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풀었다라는 거고 양적 완화를 했다라는 거고 요때는 돈을 다시 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결국 V자 반등은 어려울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다. V자 반등을 저도 기대해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풀어줄 누군가가 없다라는 거죠. 돈이라도 풀어주니까 기대감이 생기면서 날아가는 건데 사실상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못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시장이 혹은 뭐 실업지수든 소비자 물가가 나아지면 그때서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엔 V자 반등이 혹여나 나온다 하더라도 요런 기대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요런 기대 만들어 놓고 눌러놓을 수는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까지도 어렵고요. 사실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요렇게 하나의 하락이 나왔으면 바닥하고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한 900포인트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메꾸긴 했다. 5일선에 갖다 붙여놓고 코스피는 5일선을 뚫었고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265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코스닥도 870포인트 87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코스닥은 870포인트 위로 안착해야 돼요. 왜? 그래야 그나마 요 내려가는 추세 안으로 기어 들어온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요런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870이 뭐다? 중간값이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코스피의 기준은 일단 이 하락으로 떨어지는 추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 자리가 2640포인트 정도 될 것 같네요. 263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안전한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얘는 2650포인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랬든 저랬든 이 박스 바닥권을 뚫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위로 올리는 그림 일단 만들어내야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다. 실제적으로 코인 시장이 금 대체용으로 만들었지만 중국이 문을 닫으면서 이 코인 시장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미국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면 코인 시장도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결국엔 이 모든 이 만연의 사태를 뭐 금리 인상이든 뭐든 만연의 사태를 그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키포인트는 뭐다? 중국이에요. 이제는 중국에서 문을 열고 개방을 하고 다시 코인판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규제를 해놨죠. 그거를 이제 풀어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결국엔 너무 이것저것 쌓아놨다. 봉쇄령, 또 규제.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 그 지랄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부터. 그러면서 러시아가 광탈을 하게 된 거고. 왜? 중국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러시아가 눈치 삭삭삭삭삭 보다가 대장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지가 난리 치다가 지금 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장이 돌아서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움직였죠.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이 HLB가 움직여야만이 제약시장이 그나마 돌아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꽤 됐어요. 한 2-3개월 전이었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쳐놨다. 얘네들이 그나마 돌아서야 이유라도 생긴다. 그죠? 그나마 이유가 생기면서 시장이 돌아섰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요렇게까지 간다라고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나보타 관련해서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어렵다라는 거고, 일단적으로는 5만원 부근, 5만원에서 많이 가면 5만 1,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사실상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 이상 간다면 뭐 해라? 무조건 털고 나와라. 왜? 무조건 윗골이 달 확률이 높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이 쌍용차 인수에서 최근에 좀 난리도 아니었죠? KG그룹이 움직이면 시총이 높고 그룹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만 가면 지수가 빠져요. 왜? 다른 종목에서 수급이 빠져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종목 빼서 저 종목 사고, 저 종목 빼서 이 종목 사고. 그러면서 광림 쌍방울그룹과 티격태격 하다가 저번 주에 제가 영상 한번 찍었었죠? KG스틸 영상을 찍으면서 광림 찍으면서 광림은 여기서 더 이상 갈 자리가 아니다. 밀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그렇게 움직였어요. 결국에는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거진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요일날 엄청나게 흔들었죠. 엄청나게 빠졌죠. 어떻게 보면 미친듯이 팔아댔다.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을 팔았는데, 결국엔 이 쌍용차 그룹에서 이 KG그룹이 뭐 파빌리온하고 합작해서 쌍용차를 인수하는데 둘이 담합했다라고 뉴스를 내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이게 똥물 뿌리는 거죠. 우리가 안 되면 니들도 안 돼야 된다 하고 똥물 뿌리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담합이라는 건 어떤 재료에 대해서 모든 업체들이 쿵짝쿵짝해서 가격을 맞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쌍용차를 사기 위해서 요 그룹들이 싸움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지들끼리 같이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담합이 아니라 합동이죠. 그럼 얘네들끼리는 담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같은 편이니까. 둘이 돈 보태가지고 얘 살 거니까. 만약에 얘랑 얘가 서로 짜웅해갖고 야 너 얼마네 너 얼마네 라고 경쟁 입차, 그러니까 견적 입차를 서로 내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낸다면 그게 담합이죠. 그죠? 말에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가를 눌렀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재료 소멸의 관점도 어느 정도 내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얘네가 한다라고 확정이 됐으니까. 그 외에 다른 업체가 끼어들지 않으니까. 뭐 쌍용차 그룹은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걔네들은 믿을 게 못 되고요. 그러면 이 KG그룹에서 이제는 혹여나 우리 안 할게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확정이 됐다라는 거면 사실상 이 기대치는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보다? 기존보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과감한 투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예요. 당연히 단기 반등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가 22,000원 부근 정도인데, 그래서 시간에서도 22,000원까지 갔다가 밀리죠. 왜? 그 자리가 거진 중간값 자리니까, 이 밑꼬리에. 그죠? 어찌됐든 거래는 많이 들어왔다. 이게 나가는 거래량이든 들어오는 거래량이든 간에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이 뭐 어제 나왔던 이
저점이죠. 저점을 지켜줘도 되고요. 웬만하면 이 양봉의 중간값, 왜 첫 양봉이기 때문에 중간값 혹은 이 음봉 자리까지 잡아 놓는다면 18,200원을 앞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그 자리가 23,500원 부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고점 갱신을 한 번 더 하고 갈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KG 스틸이 잘 가다가 이 대상자가 ETS로 바뀌면서 주가가 이제 KG 스틸이 아주 죽어버리고 올라온 게 없죠. 걔는 멈춰있다가 첫 눌리기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23,500원을 꼭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고점 갱신을 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못 넘어서는 그림 만들어내면 당분간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요 박스 안에 가둬놓는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요 밑으로 내려앉는다? 그러면 요 박스에 갇힌다. 그럼 뭐다? 재미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케미칼도 뭐 KG 스틸은 영상을 찍었었으니까 놔두고요. 케미칼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고요. 뭐 케미칼의 관점으로 보면 솔직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근데 뭐 쌍용차 관련해서 올라온 거는 아직 뭐 100% 정도는 또 안 나왔다라는 거고요. 뭐 테마의 관점으로 보면 기존의 KG 스틸이 대장이었고, KG 스틸 관점으로 보면 바닥 대비해서 250% 거진 300% 정도가 나왔죠. 그럼 얘가 대장이었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면서 얘가 대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현재 이 추세, 결국엔 주가를 올릴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고 누군가 이 기대하고 있는 이거 KG가 인수할 것 같은데 나는 기대 때문에 버티고 있던 누군가들은 현재 이 광림 사태 뭐 이런 장난질 때문에 그냥 맞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들어가는, 나가는 수급만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수급이 ETS로 가버리니까 이쪽에서 이제 인수한다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건 이 KG 스틸은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야 될 건 17,500원이다. 딱 거기서 지지받은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여기 음봉보다는요 위로 올려다 놓고 만들었던 이 음봉이 중요한 자리예요. 그 음봉의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얘 봐야 되고, KG 케미칼을 하다가, 자 케미칼도 올렸던 부분을 다 반납을 시켰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얘 자리의 바닥은 어디예요? 여기죠. 36,700원. 요 자리 깨지면 뭐다? 무조건 얘는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없다. 그럼 나중에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KG 케미칼이든 KG 스틸이든 뭐 KG 스틸은 좀 별로네. 케미칼 보면 연봉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단기적인 고점의 자리를 확인한 자리는 맞고요. 그게 53,500원. 그럼 만약 이 자리를 뚫어낸다면 그 다음 못해도 7만원대까지 한번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뭐 쌍봉을 찍고 밀린 그림처럼 주가를 만들어 놔버려가지고, 그죠? 광림이 밀리면서 버티고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밀리다가 5호장에 뉴스가 나오면서 밀었다라는 건 누군가가 이미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5호장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더 안 가고 눌러놓고 횡보시켰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얘네가 됐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광림이 빠지고 얘가 올라왔는데 더 안 보내고 ETS만 버티게 해놓고 얘네들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빵 하고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안 터지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갈 놈들 나가게끔 해놓고 이제 밑에서 다시 받을 놈들 받아라 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이제는 다시 얘는 39,000원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오는 자리는 48,000원에서 5만원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다. 5만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신고가 갱신을 하느냐 아니면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딱 시가죠. 재밌다라는 거죠. 이게 참 차트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횡보할 거냐 여기서 횡보할 거냐예요. 어디에 횡보하느냐에 따라서 고점을 갱신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횡보 쳐하다가 주저앉을 거냐. 지분율을 좀 봐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곡물 사료 종목들이 다 별로죠. 아침 장만 시작했다 하면 쳐밀어요. 아침에 수급을 빼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에다 쳐놓고 나빠졌어.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대주산업에서 남아있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를 확인했거든요. 3,100원. 그럼 그 다음 남아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2,950원. 얘는 진짜 2,950원 이탈하면 그냥 이 비료사료 러시아 뭐 곡물 관련해서는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간다. 결국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 3개월에서 못해도 6, 7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빠졌어도 이 월봉과 뭐 연봉 이런 그림을 보면 고점이에요. 아직도. 그죠? 흐름은 고점이다. 그럼 사실상 주가가 눌린다 하더라도 위에 걸리적거릴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후에 눌러놓고 얘가 한 2,700원대 위에서만 지지받는 그림 만들어내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올려놓고 누르고 또 한번 그때는 더 파동이 강하다라는 거겠죠. 왜? 이 곡물 사료는 수확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터져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말이 슬금슬금 나온다라는 거고 결국엔 가을 뭐 내년 봄 정도 되면 야 땅이 이지랄해서 기후가 이지랄해서 곡식을 추수가 안 된다. 생산량이 줄었다. 그러면 당연히 곡물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뭐다?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시기가 지금 바로 올 거냐 오지 않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라도 파동을 한 번이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못해도 이 4,200원대 정도까지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선 뭐 해야 돼? 이 3,1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종가상. 이해되시죠? 장중에 3,000원까지 갔다 오더라도 종가는 3,100원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이 흐름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올라설 수 있다. 그죠? 그러면 4,200원대까지 한번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3,650원 정도가 나오니까 요 자리를 뚫어내느냐 뚫어내지 못하느냐를 꼭 체크하셔라.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한타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얘는 남아있는 자리가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2,070원 요 자리 닿지는 않았어요. 2,080원이네요. 요 자리를 20원 정도 놔두고 라운드 피겨가 2,100원에서 유지를 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마무리가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의 관점이고 그럼 얘도 중간값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2,950원 거진 3,000원 부근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2,530원 부근이다.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를 꼭 확인하시고 위로 올라오더라도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요 밑에서 횡보하다가 뭐한다? 한 번 더 누른다. 누르고 그만큼 시간을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보내고 나야만이 또 한 번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요 자리를 넘어서느냐 요 자리를 지켜내느냐의 기준으로 보자라. 그러면 어디? 못해도 3,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묘 관련으로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보면요, 파묘로 올라왔던 자리, 단기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파묘 수출 막는다. 그 자리를 다 반납시켰거든요. 추세를 끌고 내려가면서 요런 그림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죠? 시작했던 자리가 어디다? 여기죠, 여기. 양봉의 밑자리 9230원 9230원 일단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지지할 거냐? 이 자리를 지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마지노선이 어디예요? 여기라는 거죠. 여기 8,900원 여기까지 밀었다 갈 거냐 아니면 유지할 거냐의 기준인데, 사실상 뭐 JC케미칼이 실적이 그지같이 나가지고 시간의 하한가를 갔죠.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분명히 요 자리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고요. 솔직히 이 자리를 유지 못하고 밀린다면 반등 나올 때 뭐해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다. 길게 본다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정리하는 게 맞다.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현재 이 자리에서 요 자리를 유지하느냐 체크하시고 위로는 1,500원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그나마 11,500원대까지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끌어줄 만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다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사실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는 싸다고 메리트가 느껴지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신성홀딩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건 맞지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을 이겨내고라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이슈,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뉴스빨이죠, 결국엔. 요런 게 있어야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지금 딱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은 돌아서는데 안 간다라는 거죠. 시장이 빠질 땐 여기 있는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던진다라는 거예요. 참 불편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현재 곡물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서 돌릴 거냐, 정별로 돼서 지금 가던 자리가 꺾어서 내려오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캔들이 내려앉더라도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선이 위에서만 방향을 돌리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먼저 내려왔다가 반등을 바로 해준다면 다음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화요일 안까지 답을 찾아야 된다. 뭐들은 곡물주들은 무조건 월요일 혹은 화요일 안에 반등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단기적으로 2-3개월 동안은 별 볼 일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이죠. UAM 관련된 종목인데요. 처음에 베셀이 대장주를 하다가 최근에는 기산텔레콤이 대장을 하고 있어요. 왜? 베셀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신용미수가 안 되니까. 그죠? 신용미수가 안 되니까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산텔레콤에 열심히 수급을 넣고 있다라는 거고, 이 베셀 같은 경우는 7,920원 위에서만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언젠간 다시 한번 고점 갱신 한번 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 올라올 때 9,900원 위로 안착 못하면 이제는 맞고 조정을 받는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 건 맞지만 이게 바로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기산텔레콤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수급은 강하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수급으로 봤을 때 매도세도 분명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의 그림을 봤을 때 이 매도세는 매물 소화를 한 그림이거든요.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줬으니까 다음날 이 위로 그냥 갭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얘는 요 그림이죠. 6,500원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6,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라인인 실제적으로 5,850원 위에서 지지받을 수는 있지만 요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고점 갱신하기는 어려워요. 고점 갱신하기는 어렵다. 주봉, 뭐 월봉 다 최근에 고점 부분이죠. 크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연봉의 관점에 보면 실질적으로 터진 거래량으로 봤을 때 요 자리를 뚫어냈단 말이에요. 7,000원이죠. 뚫어냈다가 종가를 7,000원 위로 안착, 6,900원이네요. 6,900원 위로 안착시켜 놓으면 좋은데 좀 애매하게 끝났어요, 종가가. 그죠? 근데 뭐 올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번 년 기준으로 보면 이번 년도 올해 남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이슈가 지금 당장 움직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못해도 8,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고 죽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굳이 이런 좋은 기회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놓치고 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제 내피설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내가 세력이라면 그런 관점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을 시키고 이런 자리에서는 개인들이 잘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상승을 시키고 한 번 더 가겠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 휴림노브도 비슷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얘도 미친듯이 해서 결국엔 신고가를 넘겼죠. 뭐 어디에 인수가 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기산텔레콤도 요 자리 위에서만 유지를 해준다면 뭐다? 한 번 더 8,000원에서 8,500원대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 라는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